옥준입니다. 네, 요새 저희는 두 랩이 공동으로 이 LMPO 랩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동 연구실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인간과 기계의 지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Towards Interoceptive AI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우 교수님, AI에 갑자기 인트로셉션이 왜 등장하는 것이죠?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잠깐 맥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 여름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 연구실에 찾아온 첫날 이 학생은 저에게 교수님, 저는 감정과 통증을 AI에 구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고, 근데 저는 약간 다소 회의적이었는데 이 학생의 야망과 패기에 이제 깊은 인상을 받고 이제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학생이 바로 이 이성우 학생입니다. 이 이성우 학생과 저는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AI에게 감정이란 무엇인가, 또 AI에게 통증이란 무엇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했고, 2019년 12월 27일 날 만나서 저희가 몇 시간 동안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제 다음에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알파고가 베타고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바둑을 칠 수 있을까? 이 알파고는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AI인데, 베타고라는 무슨 가상의 인공지능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자기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현존하는 AI, 대부분의 AI에서의 감정 연구는 사실 에펙티브 컴퓨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어낸다거나 감정을 미믹하는 그런 어떤 AI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그것과 굉장히 다르게 AI에게 인트로셉션은 무엇일까? 그리고 AI에게 안과 밖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AI에게 퍼스널리티는 무엇일까? AI에게 보호해야 하는 셀프가 있을까? 이런 등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는 이제 홍석준 교수님과 연구 관심사를 나누면서 저희 LMPO 랩스라고 하는 공동 연구실을 만들어서 여러 연구원과 함께 연구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퍼셉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센싱은 크게 나누면 이제 이 익스트로셉션과 인트로셉티브 시스템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트로셉션은 외부 세상을 감각하고, 인트로셉션은 바로 내부의 세상을 감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까지 사실 저희 연구실은 이 인간의 감정과 통증,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내부 감각, 인트로셉션을 제외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을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부의 자극 없이 이제 아픈 그런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이 인트로셉션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 이제 AI에서는 주로 익스트로셉션 연구가 되어 왔고, 인트로셉션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AI에서 여태까지 이제 인트로셉션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인트로셉션은 인간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인간 지능의 이제 근원이라고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근본 목적인 생존은 이제 이 이볼루션에 의해서 엔다우드 된, 주어진 임퍼러티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외부와 내부의 그 디마케이션이 필요한데, 이 내부의 스테이트를 특정 바이어블 존 안에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상성이죠. 이 인트로셉션은 이 그림에서 이제 정의상 이 인터널 스테이트를 감지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목표는 바로 이 생명체,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몸의 내부 환경을 조절하고 컨트롤해서 이 바이어빌리티 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서바이벌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몸의 내부를 담당하는 영역들이 인간 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여기 이제 메술람의 페이퍼를 보시면 익스트로 퍼스널 스페이스부터 인터널 밀리오까지 이 인터널 밀리오를 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이 프린시펄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 오토바이오그래피컬 메모리나 셀프 레퍼런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밸류에이션 등 인간 인지나 자기 정체성과도 인트로셉션이 매우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리사 바렛조차도 이제 이런 디폴트 모드와 세일리언스 네트워크가 모두 다 알로스태틱 인트로셉티브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겹치는 영역들을 리치 클럽 허브라고 해서 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로 제안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브레인 인터랙션,
그리고 THAAD과 에너지의 관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외부 정보를 잘 처리하고 외부를 잘 통제하는 것, 그래서 익스트로셉션이죠. 그것도 인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내부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능력의 기반이 됨을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은 아프거나 좋은 게 뭔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알고 태어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고, 이제 모든 학습이 이 내부를 그 인터셉션을 학습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런 이네이트 피처가 얼굴 표정에서부터 이렇게 프로툴전을 하거나 아니면 개입을 보이는, 싫은 거에는 개입을 보이는 게 종간에도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알란 튜링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른의 마인드를, 어덜트의 마인드를 시뮬레이트 하기보다 차일드의 마인드를 시뮬레이트 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에듀케이션 과정을 겪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이 인트로셉티브한 특성들을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안토니오 다마지오인데 혹시 맞나요? 정확합니다. 이런 관점은 이제 일찍이 정서를 인간성의 중심에 놓았던 스피노자에게 이 영감을 받은 안토니오 다마지오에게부터 이제 연결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에너지 레귤레이션을 뇌기능의 핵심으로 보는 리자 바렛, 그 다음에 의식을 몸의 관점에서 풀어낸 아닐세스에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께서는 이런 베이지안 브레인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공부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닐세스가 베이지안 브레인과 이 인트로셉션을 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시죠?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베이지안 브레인의 관점은 부분적인 관찰에 의존해서만 세상을 추론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사는 에이전트의 근원적인 한계적 숙명에 대한 이론입니다. 즉, 프라이어와 관찰을 설명하려고 하는 저 라이클리우드로부터 포스테리얼, 즉 관찰의 히든 코즈를 추론해야 되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여기서 분모인 저 P of O는 계산적으로 인터랙티브라죠. 이를 풀기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계산 방식, 예를 들어서 뭐 베리에이션한 인퍼런스 등이 또 개발되어 갖고, 이제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뇌는 하이라키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구성을 해서 프리딕션을 만들어내고, 실제 관측에서 얻어진 값으로부터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을 해서 이를 끊임없이 줄여가는 작업을 합니다. 브레인이 프리딕션 에러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 바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해나간다는, 그것이 바로 베이지안 브레인의 관점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프리딕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것은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인터널 모델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고, 다른 것은 액션을 통해서 이 센소리 샘플링을 또 다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 업데이트와 액션을 한번 인터셉션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모델 업데이트는 우리 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인데, 이 모델 업데이트는 세 가지 다른 타임 스케일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짧은 타임 스케일이 바로 인퍼런스, 모먼트 바이 모먼트 인 인퍼런스이고, 매 순간 저희 뇌는 프리딕티브 코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하이라키컬 뉴럴 프로세스를 통해 추론을 하고 세상을 펄시브 하는 거죠. 그 다음 조금 더 긴 타임 스케일로 러닝이 있습니다. 이 뉴럴 플라스티시티를 통해서 기억과 지식을 형성하고 빌리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를 통해서 저희는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계속 끊임없이 재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긴 타임 스케일로는 이볼루션, 진화가 있는데요. 인트로셉션 맥락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에 이 코넌트와 애쉬비가 사이버네틱스 분야에서 제안했던 이 Good Regulator Theorem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여기 적혀 있듯이 이제 Every good regulator of system must be a model of that system 이라고 하죠. 이 내추럴 셀렉션의 이볼루션 과정을 통해서 각 스피시즈의 몸의 형태는 그 스피시즈가 처해 있는 니쉬를 가장 잘 모델링하기 위해 진화되어 왔습니다. 즉, 이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은 바로 이런 모델 셀렉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 이게 인터로셉션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인터로셉션은 우리 몸 내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전체는 그 몸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바로 그 니쉬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이고, 인터로셉션은 바로 이 모델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좋은 프라이어, 즉 프리딕션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프리딕션 에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베이지안 방식으로 인터로셉션을 잘 이해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델 업데이트 측면에서는
이 몸이 하나의 세상의 모델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 액션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델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액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액션이 하는 건 바로 이 옵저베이션 샘플링을 바꿔서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델 에비던스, 여기 분모에 보시면 P 오브 O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인데, 일단 이 P 오브 O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P 오브 O는 마지널 라이클리후드잖아요. 이게 이제 이볼루션과 러닝을 통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관찰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형성되는 옵저베이션에 대한 프라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항상성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오르가니즘이 가장 프리퍼하는 옵저베이션 상태, 즉 몸의 피노타입이 가장 선호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선호하니까 옵저베이션 측면에서 보면 이 옵저베이션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 P 오브 O를 맥시마이즈하는 옵저베이션을 추구하는 것을 다른 용어로는 이제 셀프 에비던싱, 즉 자신의 모델을 가장 잘 서포트하는 그런 증거를 찾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지적 수준에서는 셀프 풀필링 프로페시처럼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쪽으로 편향된 증거를 찾는,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는 현상을 묘사하기도 하는데, 사실 몸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온도가 특정 범위를 만약에 벗어났을 때 저희 몸은 preferred outcome인 P of O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감지하고, 몸 자체에서 이미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몸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항상성 조절을 시작합니다. 만약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의식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고, 몸의 온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을 해서 방의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해열제를 복용한다든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P of O 디스트리뷰션은 한 오르가니즘의 존재를 정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이렇게 P of O가 낮은 일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하면 오르가니즘은 전혀 다른 형태가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죽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입장에서는 이 P of O를 높이는 것이 바로 생존이 되고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트로셉션에서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아닐세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트로 액션을 통해서 이 인트로 액션을 통해서 오르가니즘을 생존이 가능한 바이어빌리티 존에 머물게 함으로써 마지널 라이클리드의 로그를 씌운 그 LNPO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액션은 인트로셉션과 진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이제 이 익스트로셉션은 뭐 세상에 대해서 탐색하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에피스테믹한 어떤 인식론적인 목표가 중요하다면, 이 인트로셉션은 정말 자기가 가진 모델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옵저베이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프래그매틱하게 몸을 조절하는 게 주요 목적인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P 오브 O를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에서 또 조금 더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로스 SUB가 이분이 사실 굉장한 분인데, 이 Essential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을 이 Design for a Brain에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는 어떤 기계의 어떤 내부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키 베리어블들을 말하는데, 인간으로 치면 이제 항상성을 정의하는 여러 생리적인 변화들, 뭐 온도라든지 글루코즈의 양이라든지 혈압이든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신기하게도 이 SUB는 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거를 이 Essential Variable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또 정의를 하는데요. We can now define survival objectively, and in terms of a field, it occurs when a line of behavior takes no essential variable outside given limits. 그 given limit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를 서바이벌로 정의하겠다. 그렇게 이제 essential variable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서바이벌을 정의하게 됩니다. 좀 더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인터널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정의하는 수많은 이 물리적인 변인들, 뭐 원자의 위치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널 스테이트를 다 구성을 할 텐데, 이 인터널 스테이트를 어떤 식으로든 요약한 그 요약치, 이런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디스인탱글된 그 매니폴드의 몇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우리는 인터널 인바이러먼트는 정말 복잡한데 그걸 우리가 다 트래킹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요약치를 통해서 이 인터널 스테이트가 잘 하고 있는지를 인퍼런스 하겠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센셜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의 셋 포인트도, 여기에 보이시는 이 셋 포인트도 이센셜 베리어블들을 통해서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 바로 이 축들이 다 이센셜 베리어블들이 되는 거고요. 그 중심에 셋 포인트가 바로 어트랙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 포인트를 중심으로
P of O가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P of O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로부터 멀어지면, 셋 포인트로부터 멀어지면 마이너스 P of O가 높아지고 많이 멀어져서 바이어빌리티 존을 벗어나게 되면 죽음과 같이 정체성의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센셜 베리어블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생명체의 경우 이 이센셜 베리어블 또한 이 이볼루션을 통해 오랜 기간 셀렉션 되어 온 세상에 대한 모델이라는 점이고요. 즉 생명체의 이 니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즉 변온동물의 EV와 이센셜 베리어블과 인간의 EV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EV는 니치에 따라서 다소 아비트러리하게 느껴질 만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가장 잘 모델링하는 EV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AI에 비춰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EV에 의해 정해진 셋 포인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생리학적인 용어로는 알로스테이시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희 몸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정 범위 내에서 이 셋 포인트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몸이 변화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드라는 말로 종종 표현이 되곤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인공지능과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강화학습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먼저 로봇이나 또는 이제 자율주행자 자동차처럼 바디가 있고 저희가 존재하는 피지컬 월드에서 같이 공존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인터널 스테이트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라든가 온도와 같은 차나 로봇의 생존을 정의할 수 있는 내부 상태에 대한 에센셜 베리어블에 대한 센서를 개발하고 달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어떤 것을 EV로 만드냐에 따라서 생존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로봇은 저희가 정의한 생존을 학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애쉬비가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EV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 아시모프가 말한 로봇의 3원칙 등, 예를 들어서 인간의 존재를 해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첫 번째 원칙처럼 그런 원칙들을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EV, 에센셜 베리어블을 통한 항상성 유지에 대한 학습과 외부 세상에 대한 태스크의 학습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다 통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유명한 철학자인 앤디 클락은 생명체에 대해서 액션 오리엔티드, 인트로셉티브리 인폼드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로봇이나 에이전트들이 이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을 지니기 위해서는 인트로셉티브리 인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인터널 스테이트과 익스터널 스테이트를 네스티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인트로셉티브 AI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에너지가 가장 궁극적인 오브젝티브 펑션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에너지 에피션트하지 않은 제너리티브 모델은 앞으로 쓸모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인트로셉션은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버킷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리사 바렛은 에너지 에피션시 is key to survival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진화를 이렇게 한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에너지 버킷,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 에피션시를 위해서는 프리딕티브 코딩과 같이 실제 바이올로지와 유사한 방식의 알고리즘들이 필수적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 AI와 로봇 등을 학습시킬 때 인간의 발달과 유사한 트레젝토리를 통해서 학습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즉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학습하는 것이 바로 몸의 내부에 대한 학습이잖아요. 이들이 배고프면 울고 엄마 젖이 주어지면 울음을 그치고 쓴 것이 오면 뱉고 그런 것처럼, 그걸 아까 보여드렸듯이 태어나자마자 맛에 대해서 이미 좋고 나쁜 것을 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이게 바로 진이 전해주는 P of O에 대한 prior information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 P of O를 이용해서 인터널 스테이트의 원리를 먼저 배우고 그 후에 세상에 대해서 지각하는 법을 배우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AI도 앞으로는 인터널 스테이트에 대한 조절을 먼저 배우고 그 후에 거기에 네스티되는 다른 태스크들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달의 트레젝토리를 따라가자는 제안은 사실 튜링이 1950년에 했던 제안이고, 2001년에는 이런 사이언스 논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발달하는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이런 모든 시도들에서 인터로셉션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는데요. 저희는 익스터널 스테이트보다도 이 인터널 스테이트이 먼저 학습이 돼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화학습 프레임워크까지도 저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확장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RL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실 인터널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는 그냥 스테이트고 이제 environment죠. 그래서 서튼 앤 바르토 교수님의 교과서를 보면 The general rule we follow is that anything that cannot be changed arbitrarily by the agent is considered to be outside of it. 그래서 이게 바꿀 수 없는 건 다 outside고 그 다음에 thus part of its environment. 모든 것을 environment, external state죠. 라고 본 것입니다. 여긴 뭐 external, internal이란 말은 없지만 이제 outside로 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접근은 이 essential variable을 통해서 에이전트의 니치에 맞는 이 internal state를 만들어낸다면 훨씬 더 이제 스테이블하고 어댑터블한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이미 바르토 교수님은 2004년에 논문에서 그 인터널 스테이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 animal's reward signals are determined by processes within its brain that monitor not only external events through extroceptive systems but also the animal's internal state, which includes information pertaining to critical system variables, essential variable이죠, as well as memories and accumulated knowledge. 정말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사실 굉장히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었는데 이미 바르토 교수님은 2004년에 이것을 다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Where do rewards come from 에서는 All rewards are internal 이라는 이런 유명한 코트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 Where does value come from 논문에서도 이 크리스토퍼 서머필드 등이 Stimulus value must be inferred by the agent, not conferred by the world. In other words, rewards must be intrinsic, not extrinsic. We call this the reward paradox 라고 말하고 다마지오도 최근 논문에서 이 수많은 AI가 많은 골드를 어치브하는 능력을 보였지만 whose goal? 라고 묻습니다. 저희가 EV 디자인을 통해서 인터널 스테이트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물론 이 our goal을 their goal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리워드의 어떤 인트린직한 특성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 발달과 교육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사실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어떻게 익스플리시트하게 가치나 지식을 주입하지 않고 인트린직한 가치 형성과 동기를 만들어내서 훌륭한 사회 시민으로 키워낼 것인가인데 이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RL 에이전트에게 이 가치나 지식을 익스플리시트하게 넣어주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인트린지컬리 모티베이티드 되게 이렇게 만들까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인터셉티브 AI는 이 RL 에이전트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희의 접근이 최근 이런 unsupervised RL이나 메타러닝, continual RL, safe RL이나 goal conditioned RL,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월드 모델이나 드리머까지도 이런 최신 가장 업투데이트된 RL의 발전 방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알란 튜링의 Child's Mind, 애쉬비의 Essential Variable을 포함해서 다마지오, 바르토 교수님, 리자 바렛, 아닐세스, 크리스토퍼 서머필드에 이르는 이 어떤 라인이, 이 흐름이 이제 우리의 방향을 뉴로사이언스 인스파이어드 AI에서 넘어서서 라이프 인스파이어드 AI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라이프 인스파이어드 AI가 너무 중요해서 한번 더 붙여봤고요. 저희는 그것을 이제 AI 에이전트의 이센셜 베리어블을 디자인하고 그들의 니쉬를 이제 디자인하는 것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실험들이 있지만 오늘은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한번 시간을 또 주시면 발표를 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가 페이퍼 워킹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홍석준 교수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랩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 다시. 하나 둘 셋.